언어 문자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처럼 거 가지고 한국처럼 참 문제가 많은 것도 없겠죠. 그래서 뭐 어떤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뭐 이미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계속 하자고 그러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따져봐서 지금 한국의 문자 사용 상황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는 거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은 그럼 앞으로 이제 문자 정책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그러면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자 정책을 나아가는 데서 주의할 것은 언뜻 이 문자 정책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민족주의, 민족 전통, 또 국가주의, 혹은 또 국수주의라고도 부르죠. 예전에는 뭐 한글 전용자들이 국수주의자들이다 막 그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한글 전용자는 국수주의자 아니죠. 국수주의는 그 나라의 전통 가치를 다른 무엇보다도 외국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키겠다는 것인데 아니 우리나라는 신라, 고려, 신라,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전부 한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자를 안 쓰자는 한글 전형이 국수주의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런 명분론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문 정책을 가지고 이제 티격태격 그럴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언어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나라가 잘 되고 그 나라 백성들이 잘 살고 하여튼 단지 백성이 잘 산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나라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는 백성 모두가 자기들의 그 기회를 다 균등히 가지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뜻을 이루고 그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문 정책, 올바른 문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민족, 국가, 국수주의, 전통 가치 그런 거 나부랑이가 아니라 민주주의입니다. 국민 모두가 기회를 균등히 갖고 자기의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영성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영적 성장을 충분히 할 기회를 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에 태어난 목적을 가장 잘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면은 우리 어문 정책에 어떻게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세 갈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강의를 많이 보던 분 혹은 저를 아는 분들은 뭐 그냥 뭐 한자 쓰겠다 뭐 그 얘기겠지. 물론 그것도 하나의 길이 됩니다. 하지만 뭐 정 다른 생각이 때문에 다른 길도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어문 정책. 물론 제일 첫 번째 거는 이제 한자 사용 자유입니다. 사용 자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제 그 전까지 이제 한문을 배워야만 학자 이제 그걸 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을 탈피하고 이제 우리 언어 그대로 한글로 발음을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자를 중요한 단어에 한자를 써서 학문적인 언어도 배우게 하는 거. 그리고 전 국민이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 수준에 따라서 학문적인 언어를 이제 표현해서 쓰기도 하고 뭐 쉽게 쓰면은 거의 한글로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전 국민의 언어 체계를 통일하는 거죠. 이제 옛날처럼 상류층은 한문, 하류층은 언문, 한글 혹은 뭐 그 요즘처럼 상류층은 영어, 일반 하류층은 한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시행되어 왔던 것처럼 그 일본에서 1000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것처럼 그래서 일본이 근대화에도 기여했던 그러한 이제 그 문자 사용의 자유 이제 우리식으로 언어를 쓰되 한문이 아닌 우리식으로 언어를 쓰되 한자를 사용해서 한자 단어 한자를 사용해서 지적인 표현은 얼마든지 자기 능력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하나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은 역시 또 영어 사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어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영어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웬 새삼스러운 영어 사용이냐, 이 말씀 하겠죠? 그런데 지금식으로 영어를 하면은, 물론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에서도 영어를 배우죠. 그런데 아무리 영어를 배운다 하더라도, 그리고 거리의 간판, 뭐 목욕탕의 오픈 클로즈 같은 건 물론 다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되겠죠. 그런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영어를 그렇게 배워도 일상 언어는 한국어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의 기초적인 그 발음 체계와 기초적인 언어의 뿌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질화돼서 알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어려운 단어들, 영어 어려운 단어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영어 원어민들은 그 발음의 뿌리에 있는 그 기초 의미들을 알기 때문에 그 의미들이 합성돼서 이제 그것을 의미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영어를 배우면서 그냥 영어 단어와 대응되는 한국어를 그냥, 배우기만 하죠. 외우기만 하죠. 단어 외우기만. 그러면 영어 단어의 개념을 모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도 얘기했던 이제 advocate라는 단어가 옹호한 자라는 말도 add 더한다, 보컬을 집어넣다, cat 하는 그런 사람만 그렇게 하는데 영어 원어민 항상 이런 말들을 쓰니까 add, voice 뭐 이런 말을 쓰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건 영어 지적 어휘들의 그런 그 개념들을 압니다. 미국에서 살아왔던가 적어도 미국에 5년 정도 이제 안팎으로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은 영어 단어의 개념을 압니다. 마치 이제 우리말 한자 단어에서 한자 자체 개개인의 글자를 알면서 단어를 아는 것과 그냥 이제 그 단어들 그냥 뭐 명료하다 뭐 이런 거 할 때 명자하고 료자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냥 그런데 명료 대충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할 뿐이죠. 이제 근데 이제 명자와 료자를 잘 아는 사람은 이제 이런 지적 어휘의 개념을 알지만 그 명료 이걸 모르고 그냥 대충 명료하다면 명료한 거 확실한 거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개념을 모르면서 이제 그 단어를 배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일반 학생들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공부해도 자기네 말은 이렇게 한자를 모르니까 단어의 어떤 정확한 그 개념을 모르고 영어는 영어대로 그렇게 한국어보다 더 배우지만은 그 영어의 그 핵심 단어들을 어휘들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럼 민주화가 가장 우선이라고 했죠. 영어를 사용하면서도 이제 미국에 뭐 수백만 원 여비 들고
오갈 수 있다거나 미국의 자녀들을 항상 유학시키는 그런 이제 상류층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도 모두 다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평등한 국가가 되려면은 영어를 사용하면서도 그러면은 그야말로 옛날 전에 복거이 씨가 얘기하는 그런 영어 공용화를 해야 됩니다. 공용화. 그러니까 영어 공용화 복거이 씨가 얘기해서 영어 그냥 많이 쓰자 그런 얘기로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영어 공용화입니다. 이제 퍼블릭이라면 더 잘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공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이제 그러니까 공개된 모든 사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쓰이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제 시대 실제로 얼마나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제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제 가내에서는 그냥 이렇게 당연히 우리말을 썼겠죠. 하지만 학교나 그런 이제 공공장소에서는 이제 일본어를 써가지도록 해가지고 공적 장소에서는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와 똑같이 이제 영어를 전부 학교라든지 뭐 동사무소에서의 서류 떼는 거라든지 뭐 모든 행정 동사무소 직원한테 뭐라고 뭐 욕을 할 때도 한다든가 물론 이제 공적 연설 뭐 담화문 대통령 담화문 이런 거 다 영어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영어를 항상 쓰도록 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 못지않게. 그렇게 하면은 일반 서민의 자제들도 영어에 대한 개념을 알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평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전부 영어를 쓰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이 우리 미국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거죠. 소련은 이제 몽고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몽고 전통 글자가 있죠. 이렇게 하는 몽고. 그런데 이제 그 소련이 있을 때 외몽고 지방은 이제 독립국가 형식이지만 소련의 속국이었죠. 거기서 공적으로는 그 러시아 문자를 쓰기 때문에 지금도 공문서는 러시아 문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소련의 점령 때는 아예 못 배우게 했기 때문에 집에서 몰래 배웠다고 합니다. 그 몽고 전통 문자를 집에서 언어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비하면 양반이라고는 볼 수 있죠. 우리나라 한문을 이제 못 배우게 이렇게 뭐 막지는 않으니까 공교육으로 이제 막 억압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영어를 국민이 완전히 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몽고의 그런 경우처럼 원칙적으로는 금해야 됩니다. 한국어는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제 지금도 영어 배우는 어떤 특수 영어 학급에서는 자기 클래스에서는 한국말 쓰면은 처벌받죠. 마찬가지로 그런 공간을 전국으로 넓혀서 가지고 전국으로 그게 다 이제 어려서부터 다 서민이든 그러니까 부유층이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영어를 쓰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적 어휘를 배우게 되고 이 미국이나 영국 못지않은 자유민주주의 그런 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했었고 그럼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방안. 둘 다 사실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그 한글 주의 한글이 최고인데 왜 뭐 한자를 쓰냐 영어를 쓰냐 이걸 한자하고 영어를 동격으로 보면서 그냥 막 그러는 그런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한 제3의 길이 있습니다. 한글 정보화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정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글은 그 말, 밤, 배, 뭐 이런 식으로 글자 하나 쓰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야말로 우리말의 고저, 장단음 이런 여러 가지 그 뉘앙스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 밤, 배, 이런 말 쓸 때 무슨 말인지 전부 모르죠, 이제? 그리고 말, 밤, 배, 이렇게 아무리 써봐야 모릅니다. 상성, 하성. 그러니까 짐승 할 때 소라고 하지만 우리가 소라고 하지 소라고 부르지 않죠. 야, 저기 소 한 마리가 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 저기 소 한 마리 있네. 그러니까 발음이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도 그 한글 똑같이 표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표음 기능이 상당히 이제 미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안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죠. 이제 훈민정음에 저기 방점이 있었습니다. 방점. 고저 장단 초성 중성 중국어 배운 사람 분은 알겠지만 그런 거 비슷하게 무슨 그 방점을 해가지고 억양을 다 했었죠. 그리고 저기 V, 푸, 즈 여러 가지 자음도 있고 또 모음도 또 아래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옥편 같은데 보면은 이게 좀 옛날 옥편 같으면은 모음들이 상당히 좀 복모음이 기괴한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아주 그냥 한 모음이 한 너댓 개 그런 거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것도 많습니다. 웨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여튼 모음들이 그냥 막 현재 쓰이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모아서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특별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모음의 조합이 과거에는 훨씬 더 많았다는 거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글의 방점을 다 살리고 자모음도 다 살리고 이렇게 더 많이 살려서 정보가 그야말로 영문자나 한자와에 못지않은 그 정보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한글만 가지고도 지적인 상당히 복잡한 표현도 할 수 있고 지적인 표현도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이 말하는 한글은 쉽다 그거하고는 좀 벗어나게 되죠. 상당히 어렵기도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하여튼간에 한글을 이렇게 제가 어떤 정보화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정보과학적으로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량하면은 개량보다는 거의 80%는 복원이죠. 훈민정음의 복원인데 훈민정음도 물론 완벽한 글자였다면은 그 지적인 표현을 썼겠죠. 근데 그때도 근데 한문을 썼다는 거는 훈민정음만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 70~80%는 훈민정음 복원이지만 거기다 현대 감각을 더해가지고 더욱더 복잡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한글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걸로도 그러니까 꼭 이제 물론 이렇게 한글 정보화를 해도 외국에 갔다 오는 사람들도 갔다 오겠죠. 그리고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아무래도 또 유리하긴 하겠죠. 하지만은 국내에 있는 사람이 학자라든지 학계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이 단지 인맥 때문에 불리하거나 단지 그런 차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더 오히려 괜찮은데 제가 많이 얘기한 건 현재의 상태에서는 이 세 가지도 아닌 어정쩡한 현재의 상태에서는 국내에서만 있었던 사람이 외국에 갔다 온 사람보다 실력 면에서 훨씬 더 사실이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그 지식 정보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이 민주주의 사회로서 계속 나아가려면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갈래길 그것이 있다는 거, 이것을 여기서 확인하고 무슨 특별히 뭐 한자를 주장한다든가 뭐 어떤 특별한 그것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 하늘의 뜻에 맞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제대로 자기의 영적인 그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그거가 되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